자, 우리 보고 문제 기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의 문제입니다. 5kVA 전격 용량 나와 있고요. 3000대 200의 변압기입니다. 단락 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 동손, 퍼센트 저항 강화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자, 일련의 동작, 단락 시험의 결과로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무너지고 있어요. 자, 제시된 조건이 동손 등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공식, 기본 공식을 써놓고 동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퍼센트 저항 강화의 기본 공식은요. 전격 전압, 상전압에 대한 내부 저항 강화의 100분의 1로 출발을 했죠. 그런데 단락 시험을 할 때는 저항의 전압을 찍을 수가 없어요. 임피던스 전압밖에 못 찍죠. 대신에 전력계는 동손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거냐. 분모 분자에다가 전격 전류 IN을 똑같이 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분모는요. 전격 전압에 전류를 곱한 전격 용량 PN으로 변신할 수 있고요. 자, 분자 자리는 IN 제곱 R이니까요. 동손이 되겠습니다. PC로 변신하며 Pn분의 PC 곱하기 100%로 잡아줄 수가 있죠. 그러면 기기 전격은 명판에 써 있어 5kVA인데 제가 5000으로 쓰겠습니다. 다음에 동손은 단락 시험의 결과로 읽어냈습니다. 얼마로 잡았어요? 150W입니다. 대입한 결과 여러분들 계산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3%가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락 시험 시의 결과 퍼센트 저항 강화를 구할 수 있다.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제 임피던스 전압도 있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도 물론 구할 수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퍼센트 저항 강화에 대한 문제였고요. 다음에 42번의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인 농용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이중 농용 유도 전동기 특징으로 온 걸 물어봤는데 농용 유도 전동기는 기동 특성을 권선형을 담고 싶었던 거죠. 출발할 때 기동 저항을 크게 잡아서 기동 전류는 작게 기동 토크는 크게 출발할 수 있었던 권선형이 좀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심구형 농용과 이중 농용을 만들었는데 그 이중 농용과 심구형 농용 문제가 나오게 되면 부러워서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기본 이론 때 한번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지금은 한번 답만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농용 유도 전동기는요. 기동 토크가 크다라고 이제 잡을 수가 있겠고요. 마치 저항을 연결했다가 빼는 성질을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동 전류는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 수가 있었죠. 일반 농용은 권선형을 불허했고 이중 농용과 심구형 농용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기동 토크가 크겠습니다. 다음에 43번의 문제입니다. 자, 유도 전동기의 안정운전의 조건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TM은 전동기 토크, 모타 토크가 되겠고 TL은 부하 토크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유도 전동기의 문제로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일반적인 전동기로 전동기 일반 문제로 나오더라도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삼상 유도 전동기의 토커 특성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전부와 토커는 약간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라가는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여기 교점에서 안정 운전이 일어나고 전부어 슬립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적에 부하 토커는 약간 상향으로 올라가는 기울기를 갖고 있고요. 전동기 토커는 내려가는 기울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교점에서 안정 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약간이라도 토크의 변화율이 차이가 있겠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순간 변화율이 부하는 증가하는 방향, 다음에 전동기 토크는 내려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하 토크의 속도에 대한 변화율이 아주 약간이라도 전동기 토크의 속도에 대한 변화율보다는 커야 된다. 만약 반대로 역전이 돼버리게 되면 전동기 토크의 순간 변율이 더 크게 돼버리게 되면 고속으로 치달으면서 회전수가 무한대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부하 토크의 변화율이 전동기 토크의 변화율보다는 약간 올라가야 된다. 증가하는 변화율이
감소하는 변열보다는 약간 커야 된다. 부하 쪽이 말이죠. 부하 쪽이 약간 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의 형태가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부하 토커의 변화율이 모타 토커의 변화율보다 약간 커야 된다. 다음에 44번의 문제입니다. 자,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 범위 아닌 걸 물어봤는데요. 가압 시험 전압을 인가합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유도 시험 역시나 전압을 인가하는 절연 내력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의 충격 전압 시험 마찬가지인데요. 빌강도 비슷한 거죠. 기중 충격 절연 강도 엄청나게 짧은 순간에 아주 높은 전압 충격파가 쳐들어오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인가하는 시험이 되겠죠. 자, 그러면 3번의 무부하 시험은 절연 내력 시험이 아닌데요. 무부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절연 내력 시험과 다르게 정격 전압을 인가를 하겠고요. 변압기 2차 측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이다, 용도다 하게 되면 등가 회로를 그리는 게 목적이다. 절연 내력 하려는 목적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이 아닌 답이었고요. 다음에 4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의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일어났습니다.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단락 전류를 그렸을 때 최초 축적됐던 에너지 때문에 무한대 임펄스가 올라갔다가 방전이 되게 되면 대칭 상태로 변하면서 단락 전류가 위아래 진동폭이 동일하게 변화가 되는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가지고 얘기할 때 최초에는 큰 돌발 단락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누솔 리액턴스가 작동해서 리을자로 암기하기로 했고요. 단락 전류 수는 좀 작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 단락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면 반작용 리액턴스가 만들어져서 그 순간에 기억자로 이제 암기하기로 했고요. 지속의 기억자, 반작용의 기억자. 그러면 반작용 액션에 대한 리액션이 조금 늦게 발생했지만 그 순간에 단락 전류가 조금 위아래 높이가 작아져서 지속 단락 전류는 돌발 단락 전류보다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하나 잡고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입장인데 단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단락 전류에 대한 성분이 있겠습니다. 단락 전류에 대한 성분은요. 전력공학 시험 문제의 답이 될 수가 있겠는데 100% 지상 전류로 잡고 있어요. 그때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 중에 지상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100% 지상 전류일 때는 감자작용이 발생하고 감자작용의 결과 자속이 작아지기 때문에 교류 관련 기전력이죠. 4.44 FM/M의 자속량이 줄어지게 되면 기전력 자체가 작아지므로 단락 전류는 Z분의 기전력이라고 잡았을 때 단락 전류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 접근으로 가능하시도 두 번째 접근으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둘 다 모두 다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떤 경우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큰 전류이지만 조금 지나자마자 금방 점차 감소하게 된다. 요 놈이 이제 정답이 되었던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45번의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46번의 문제입니다. 자, 정류회로에 사용되는 환류 다이오드인데요. 영어의 프리윌링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1번의 순저항 부하의 경우에 불필요하게 된다.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인데 유도성 부하의 경우에 불필요하게 된다. 요게 이제 틀렸어요. 유도 부하인 경우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어떤 정연파 교류에 예를 들어 단상 반파 정류가 있고요. 유도 부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도 부하는 L 부하를 포함하고 있는데 유도 부하 L 부하가 포함되어 있으면 L의 능력 중에 하나 에너지를 저장하려고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항은 소비하려고 하는데 L은 저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장을 하고 있다가 단상 반파 정류가 지나가게 돼서 우리가 이제 원했던 파형은 뿅 하고 출력 파형이 이렇게 뿅 하고 만들어진 걸 원했는데 L이 껴들어가게 되면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과 지연되는 능력 등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뿅 하고 완벽하게 파형이 끝나지를 않고 지지하게 쭉 하고 에너지가 방전되는 특색이 있더라라는 것이
L 사용 상태 LVI의 정유회로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뭐를 집어넣느냐 그랬더니 요 놈을 집어넣었대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환류 다이오드, 프리윌링 다이오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교본 기전력 극성 위아래 플라 마이너스 이렇게 잡았을 때 기준 극성 잡았을 때 단상 반파가 진행되는 동안은 역저지 상태이기 때문에 역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연파 교류 입력이 첫 번째 반주기를 지나서 두 번째 반주기로 얘가 플라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면 그 다음 반주기가 되게 되면 그때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작동을 하느냐? L에 축적됐던 에너지가 저장된 에너지가 요렇게 환류 다이오드 쪽을 통해서 방전이 되면서 저항 쪽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깔끔하게 지연 특성 없이 반파 종류가 이쁘게 끝나더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환류 다이오드가 되겠고요. 그 환류 다이오드는 유도성 부하인 경우에 필요하게 되고요. 3번을 보시게 되면 환류 다이오드의 동작 시 부하 출력 전압은 0V가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0V가 되면서 이렇게 출력 방향이 깔끔하게 끊어진다 이런 뜻인데요. 0V가 되는 이유는 환류 다이오드가 동작하는 순간에 다이오드는 순방향 상태입니다. 이 환류 다이오드의 순방향 상태가 되겠고요. 그럴 적에 임피던스가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제로 상태는 준위차가 없는 상태, 즉 0V의 쇼트 상태랑 마찬가지라서 출력 전압이 0V가 됩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4번의 경우에 유도부하인 경우에 부하 전류의 평활하에 유용하다, 찌그러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활하에 유용하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유도부하인 경우에 필요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게 아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 47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에 불가능한 조합을 물어봤는데 1번의 델타 Y와 Y 델타 완벽하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은 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벽하게 잘 되려면 델타 Y와 델타 Y가 와야 됩니다. 아니면 Y 델타와 Y 델타가 와야 됩니다. 근데 본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자께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시게 되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되는 거는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델타 Y와 Y 델타는 잘 되는 건 아닌데 억지로는 됩니다. 짝수 조합입니다. 맞고요. 다음에 2번에 델타 델타와 YY도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 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짝수 조합이고요. 다음에 3번에 델타 Y와 델타 Y는 완벽하게 됩니다. 권수비도 똑같고요. 각변이도 똑같고요. 완벽하게 됩니다. 그러면 4번은 어떻습니까? 델타 Y와 델타 델타인데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뭐 권수비도 다르고 각변이도 다르고 델타가 3개, Y가 하나잖아요. 요런 이제 암기하실 때 홀수 조합으로 암기하시는데 홀수 조합은 각변이가 절대로 맞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아니었던 불가능한 조합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 48번입니다. 직류분권 전동기를 무버로 운전 중에 계좌이로의 단선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현상으로 오는 걸 물어봤는데 운전 중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기계적인 무버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최고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적에 RPM N입니다. 직류기의 RPM입니다. K 곱하기 5분의 A가 표현이 되겠고요. 또한 K 곱하기 5분의 V 마이너스 IARA 요것도 역시나 표현될 수 있겠어요. 그럴 적에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 계좌회로의 단선입니다.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게 되면 계좌 전류가 회로가 없으니까 더 이상 흐를 수가 없겠고요. 자속량이 계좌 전류에 의해서 계좌 전류가 만든 자속, 주자속이 0으로 수렴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최고 속도로 무버로 운전 중에 정격 RPM 최고 속도로 운전 중에 자속량이 0쪽으로 쑥 내려가게 되면 RPM은 무고속 속도 엄청나게 빨라지는 과속의 위험이 있더라. 그래서 1, 2, 3, 4번 중에 역전한다 아니고요. 즉시 정지한다가 아니고요. 과속도로 되어 위험하다. 3번의 형태가 정답입니다. 전동기의 무브화는 기계적 무브화이기 때문에 기계적 무브화인데 서서히 정지할 수 없습니다. 축 샤프트 베어링에 걸려있는 질량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속만 빠져나간 것이고 전압은 있기 때문에 과속이 되어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결과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드릴 때는 직류기는
겁내는 거 두 개가 있습니다. 무부하, 부하가 없어. 너무 위험하고요. 무여자, 여자 회로가 단선이 돼서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제 암기 컨셉으로 드리고 있어요. 무조건 위험한 쪽으로 끌고 가시려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3번에 과속도로 되어 위험하다. 정답이었던,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문제 조건 4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직류 전동기 규약효를 나타내는 식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입력분의 출력, 일반적인 실축 효율에 대해서 규약효율이 다르면 발전기나 변압기는요. 출력 양단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전동기인 경우에는 출력이 축 샤프트 베어링, RPM이나 토크이기 때문에 입력 쪽에 전기 쪽에 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력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분모 자리에 입력만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분자 자리는 출력인데 전동기는 입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요. 분자 자리의 출력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카운트가 돼야 되겠죠. 4번의 보기항이 정답이었던 문제였네요. 다음 이제 문제 조건 50번입니다. 단상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걸 물어봤는데 반콘 분쉐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가지고 반발 기동형이 가장 기동 토크가 크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1번의 반발 기동이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 51번 문제입니다. 부월조 개전기입니다. 변압기에 콘서베이터 기름 탱크 외기의 면에 있는 기름 탱크하고 변압기 내부의 기름 탱크 연결하는 파이프 도중에 유증기 등으로 동작하는 기계적인 개전기가 되겠습니다. 부월조 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1번에 오동작에 오작동의 가능성이 많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작동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전기적 신호로 동작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기적 신호로 동작하는 것이 확실하게 잘못됐죠. 왜냐하면 부월조 개전기는 유증기니까요. 유증기다 그러면 기름유, 아니면 흐를 유체역학의 유자를 쓰는 거고 유압을 측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물리적인 특성, 기계적인 특성에 적용되는 내용이지 전기적 신호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확하게 틀렸고요. 3번에 변압기의 보호, 절연유의 보호니까 변압기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4번에 변압기의 주탱크, 기름탱크와 콘서베이터를 연결하는 파이프 도중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2번의 전기적 신호가 확실하게 틀렸던 답이었네요. 51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이제 52번의 문제입니다. 주파수가 전격보다 3% 감소하고 동시에 전압이 전격보다 3% 상승된 전원에서 운전하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철손이 FB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52번의 출제자께서는 철손은 와류손과 히스테리시손이 있는데 와류손은 현실적으로 빼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신 거죠. 왜냐하면 성층철심의 강판이 0.3mm로 엄청나게 얇아졌기 때문에 주파수와 띠크 성층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는 와류손은 이제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이 본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히스테리시스손으로만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적에 변압기 철소는 전격 상태에 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 전압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고요. 주파수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고요. 철손의 자속 밀도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기전력 공식이 되겠습니다. 4.44 FN 파이엠이 되겠고요. 자소밀도 B가 S분의 파이니까 파이 자리는 B 곱하기 S로 표현될 수가 있죠. 이럴 적에 일반적인 상수값 또는 기기를 제작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값, 권수와 단면적을 모두 1로 잡아버리게 되면 자소밀도 B는 어떻게 됩니까? F가 넘어가 밑으로 F분의 2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줬습니다. 주파수 곱하기 자소밀도 자리에 F분의 2를 넣고 제곱을 땡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F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는 곱하기 하나는 밑에 제곱으로 약분 하나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기전력 제곱에 비례하는 철손이다. 히스테리시손인데 본 출제자가 철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보는데요. 주파수가 3% 감소한 거 어떻게 표현을 할 겁니까? 원래 100%였는데 3%가 감소하면 97%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97% 또는 원래 100%에서 3%를 빼 100 빼기 3% 이렇게 이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퍼센티지로 얘기한다 그러면 97%가 된 것이고요. 3%가 감소됐다는 얘기가요. 다음에 1단위로 쓰게 되면 100%가 1이니까요.
97%다 그러면 0.97배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분자 자리에 기전력을 접어 넣어야 되는데 전압이 전격보다 3% 상승됐대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100%분의 103%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3% 상승이니까 기존의 100%에다가 상승은 증가가 된 거니까 더하기 하고 3% 그러면 103%가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1단위로 0.97로 방금 전에 97%를 표현을 했으니까요. 103%인 경우에는 1.03배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냥이 아닙니다. 제곱입니다. 제곱으로 잡아주시게 되면 요거를 이제 계산기로 누르신 결과가 정답이 되겠어요. 근데 1, 2, 3, 4분의 형태가 퍼센트로 나와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백분율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200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로는 1.03의 제곱이 여러분들 계산기를 누르셨을 때 9자가 나올 것 같은데 9.4%가 나올 것 같은데 곱하기 100%까지 했을 때 그런 이제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밑에 0.97 넣고 위에다가 1.03 제곱한 다음에 곱하기 100% 잡게 되면 결과적으로 109점 얼마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비근한 값으로 9.4% 증가 3번의 보기양이 정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52번을 계산기로 눌러주시면 3번이 정답으로 남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문제 조건 53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교류 정류자기에서 갭의 자속 분포가 정연파로 나와 있어요. 정연파가 왜 제시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주어진 맨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야? 실효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연파로 나온 제시된 값들은 모두 파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실효치라는 거는 그거 다 무시하고 직선적인 실제적인 사용값이니까요. 파형으로 나왔을 때의 최대 크기 나누기 실효치로 변신할 때 루트 2가 필요했던 그러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 정연파가 제시되고 실효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루트 2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속은 0.14고요. P는 2고요. A는 1입니다. Z는 200이고 N은 1200rpm입니다. 브러쉬축이 자극축가 30도라면 이렇게 나왔는데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 30도는 왜 나왔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기한 공식은 90도를 기준으로 공식을 잡은 거니까요. 30도일 때는 공식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적에 속도 기전력인데 VBL 쌓인 게 많아. 여기서 출발해서 세타가 90도임을 가정해서 직류기의 출력을 쓸 때 전압을 쓸 때 A, P, Z, 파이 60분의 N 등분 요렇게 이제 우리가 잡았던 내용인데요. 요거를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 실효값으로 바꿔야 됩니다. 교자를 쓰겠습니다. 왜? 교류 정류자기에 정연파가 나와 있으니까요. 교류의 실효치로 쓰겠다 그러면 A 분의 P, Z 파이 60분의 n에 대해서 사인 세타를 사인 30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문제 조건에서 자극축과 브러쉬가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왜 사인의 값을 안 썼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때렸던 거는 우리가 외웠던 공식은요. 세타가 90도인 상태에서 기준을 잡은 공식이거든요. 요 공식이요. 그런데 본 문제의 조건은 30도라고 언급이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인 30도를 대입을 해주셔야 되고 실효값까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누기 하고 루트 2배를 잡아야 됐던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 A부터 문제의 조건 1 대입했고요. P는 2라고 대입을 했습니다. Z는 200 대입했고 파이에다 0.14, n에다가 1200, 사인 30도 넣고 루트 2로 나누시면 결과가 남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53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눌러주시면 답은 이번에 400으로 남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의 조건 54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격 출력은 5000 kVA 나와 있고요. 전격 전압은 3.3 kV가 되겠습니다. 동기 임피던스가 매상 1.8옴 Z라고 잡겠습니다. 자, 삼성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를 물어봤는데 KS의 단락비입니다. 여러 가지 공식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실기시험 때까지 잘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IM분의 IS가 가장 우리가 많이 출제됐던 표현이 되겠어요.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고 IN은 삼상
문제 조건 삼상 동기 발전기입니다. 그러면 삼상의 전격 루트 3 V분의 P 요렇게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IS는 단락 전류인데 옴법에 의해서 Z분의 E 이렇게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조심할 일은요 뭐야 Z분의 2에 옴법의 단락 전류할 때 E는 상전압이 기준이고요. 루트 3 V분의 P의 V는 선간전압이 기준이다. 요거 이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대입한 결과 V 자리가 3.3kV, 문제의 조건에 제시된 전압은 무조건 선간전압 기준으로 제시가 됐다. 전격은 무조건 선간전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P는 문제의 조건 5000kVA가 되겠습니다. 이때 3.3은 kV고요. 5000은 kVA입니다. 그러면 kV와 kV가 날아가고 암페아 단위가 분모에 남아있는 이러한 스타일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분자 자리입니다. 분자 자리는 Z분의 1을 쓸 건데요. Z가 문제 조건 1.8옴입니다. 1.8옴 넣어주실 거고 다음에 2는 문제 조건 제시된 전격 전압은 선간 전압인데 3.3을 넣게 되면 얘는 선간 전압이거든요. 그러면 선간 전압을 어떻게 해야 돼? 루트 3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면 선간전압 나누기 루트 3으로 상전압이 나올 거고 다음에 이제 조심할 게 또 하나 있죠. 어떤 겁니까? 1.8은 옴인데요. 3.3은 kV니까 이대로 계산기를 누르게 되면 분모의 단위는 암페아를 만들어 놨는데 분자의 단위는 킬로암페아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자의 1.8옴과 3.3 킬로볼트 다시 볼트로 바꾸어서 10의 3승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래야만 분자 자리가 암페아가 나오고 분모도 암페아, 분자도 암페아 그래야 비율 관계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계산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루트 3이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루트 3을 약분하고 계산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어느 경우나 물론 동일한 결과 나오겠습니다. 계산기를 누르신 결과는 이번에 1.2가 나왔던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55번의 문제입니다. 자, 삼상 유도기에서 출력의 변환식으로 오는 걸 물어봤는데요. 1번의 P0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나오게 되면 P0가 뭐다, P2가 뭐다, P2C가 뭐다가 제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복원되는 과정에서 지금 빠져나갔는데 제시될 확률이 높죠. 예를 들면 55번의 문제 끝나고 나서 괄호열고 닫고 P0는 출력이다. P2는 2차 입력이다. P2C는 2차 동선이다. 이렇게 언급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고 시험장에서는 좀 더 완성도가 높은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출력인데 입력 더하기 손실이니까 틀렸네요. 다음 이제 2번에 1-S P2로 출발했는데요. 1-S는 2차 효율이니까 그러면 2차 입력에 1-S배를 하게 되면 출력이 나오는 거죠. 출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NS분의 N, P2까지 똑같은데 세 번째에 P0 마이너스 P2C인데요. 이게 마이너스 P2C인데 P0 마이너스 P2C 하게 되면 출력에서 동선을 또 빼는 거잖아요. 입력에서는 빼지만 출력에서 동선을 또 빼게 되면 입력에서 한번 빼서 출력이 나왔는데 출력에서 또 빼게 되면 이중으로 빼는 거라서 2번은 맞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게 되면 P0 출력으로 출발했는데 2차 입력 마이너스 2차 동선 여기까지 맞고요. 다음에 2차 동선은 SP2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P2 마이너스 SP2 여기까지 맞습니다. 다음에 P2 공통으로 묶게 되면 1-SP2로도 묶여지니까 맨 마지막도 맞죠. 그러면 중간 과정에 NS분의 N은 어떤 상황입니까? 회전자 RPM N이 1-S의 NS 그러면 NS가 왼쪽으로 넘겨 분모로 들어가게 되면 NS분의 N이 1-S니까요. NS분의 N은 1-S와 호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1-S 자리에 NS분의 N이 들어가도 맞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맞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의 내용은 플러스가 잘못됐네요. 3번만이 정답이었던 문제였고요. 다음에 이제 56번의 문제입니다.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을 온 걸 물어봤는데 동기전동기에 2대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대 특성은 첫 번째 정속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성이고요. 또 하나는 V곡선의 위상 특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 1번의 기동토크가 크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동기전동기는 기동토크가 0입니다.
정속도만 가능하니까요. 다음에 2번에 역률 조정을 할 수 있다. 요 내용이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역률 1까지 조정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3번에 가변속이 아닙니다. 완벽한 정속도, 동기속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 공극이 매우 작아 이렇게 나왔는데 공극이 유도 전동기보다는 크죠. 그래서 설치 및 보수가 어렵다. 여기는 잘 모르겠네요.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공극이 매우 작아는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4번도 잘못됐고요. 2번에 역률 조정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1까지요. 요 놈만 맞았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제 57번의 문제입니다. 농용 유도 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속도 제어법을 물어봤는데 속도라 그러면 n이라고 써주시면서 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s에 ns가 되겠고 1-s에 s 슬립 쪽을 건드리는 건 2차. 2차는 권선형 쪽으로 가야 되고요. ns의 동기속도 p분의 120f가 되겠는데 주파수를 조종하는 주파수 제어 P를 조정하는 극수 제어가 농용 쪽에 들어가는 내용이었죠. 1번의 극수 제어가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문제 조건 58번입니다. 보극이 없는 직류 발전기라고 출발했는데요. 보극이다 그러면 양원 정류와 전기자 반작용 양방의 대책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이었고요. 전기자 반작용은 1등 보상건선이, 2등 보극, 3등이 이제 브러쉬가 있으나 마나 야 이것도 대책이냐, 야 이것도 책무라고 할 수 있느냐, 조금 별로다라고 했던 이제 브러쉬의 이동이 3등으로 랭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조건 58번에 보극이 없는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 출제를 약간 상상하게 되면 보상건선도 없고 보극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극이 없는데 보상건선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상중하 대중소로 내려와야 되니까 대형기가 아닌데 중형기가 아닌데 대형기라면 보상건선이 있고 중형기라면 보극이 있는데 둘 다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극이 없는 직류 발전기인데요. 부하의 증가에 따라 여기 나오는군요. 브러쉬 위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브러쉬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인 경우에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인 경우에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대로 둔다가 아니고요. 계자극의 중간에 놓는다. 아닙니다. 그 계자극의 중간에 놓는 건 보극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었고요. 발전기인 경우에 회전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3번이 맞았던 문제였네요. 3번이 답입니다. 다음에 59번의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옳은 내용 순서대로 나오는 거 물어봤는데 SCR 실리콘 컨트롤 렉티피어 실리콘 제어 정류기가 되겠습니다. 게이트 전류가 흐르면 순방향의 저지 순방향의 저지는 다이오드에는 없는 거죠. 다이오드는 애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인가가 되기만 하면 순방향의 저지 개념은 없고 무조건 도통입니다. 임피던스 제로 상태인데 SCR인 경우에는 게이트가 허락을 해야 알파만큼의 위상 제어 각도에서 상승 엣지에서 비로소 순방향으로도 통과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라 부르냐면 순방향의 저지 상태에서 게이트 전류가 흐르는 순간 상승 엣지에서 비로소 도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 2, 3, 4번 중에 뭐라고 잡아야 됩니까? 온이라고 잡아야 됩니다. 비로소 게이트가 상승 엣지로 알파만큼에서 입력으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온 상태로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게이트 전류를 통해서 도통 완료까지의 시간을 턴온 시간, 켜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턴온 시간이라고 하고요. 이 시간이 길면 켜지는 시간이 길게 되면 스위칭 시가 되겠습니다. 언제 시가 되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의 조건이었는데 전력 손실 시라고 이제 얘기하기가 말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스위칭 시가 되겠습니다. 턴 온이 되는 시간, 도통이 되는 시간, 스위칭이 닫히는 순간, 열리는 순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위칭 시에 전력 손실이 많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빨리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전력 손실이 많고 소자가 파괴됩니다. 1번의 형태가 정답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제 이런 문제가 제차 3차 나오게 되면 각각 1, 2, 3, 4번을 넣어봐가지고 문맥적으로 가장 맞는 놈을 답으로 해야 되겠죠. 1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였고요. 다음에 60번의 문제입니다. 자, 대칭 삼상 건설에 평형 삼상 교류가 흐르는 경우에 회전자계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어떤 특정 기기라기보다는
교류 일반의 3상의 회전작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에 발생 회전작의 방향 변경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동기 전동기나 3상 유도 전동기 모두 가능한데요. 3상 중에 2상의 접속을 바꿔주게 되면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3상 중에 2선을 바꿔주면 됩니다. 결선을요.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2번에 발생 회전작에는 전류와 같은 주기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전류가 흐르면 자계가 발생하니 전류에 60사이클이 있으면 자계 역시나 60사이클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에 발생 회전작에는 동기속도보다 늦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동기속도라는 말 자체는요. 회전자계라는 말 자체는요. 입력 주파수가 60Hz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는 자석이 없지만 회전작의 원리 자체가 입력으로 전기가 60Hz가 들어오게 되면 자계가 60Hz로 똑같이 돌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회전자계거든요. 60Hz가 들어오게 되면 60rps가 되는 거고 분당으로 따지게 되면 이극기 기준으로 3600rpm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발생 회전자계는 동기 속도와 같습니다. 속도가요. 자, 그러면 4번인데 발전은 회전자계는 3개는 각 코일 회전작의 1.5배다. 이것도 이제 맞거든요. 2분의 3배가 되는데 틀린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4번에 발전 회전자계입니다. 발생 회전자계인데 각 코일 최대 자계 1.5배. 이거는 3배가 되는 거를 평균값으로 잡아서 2분의 3배.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3상이니까 3배. 근데 평균이니까 2분의 1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2분의 3배 1.5배 맞고요. 3번이 틀렸네요. 틀린 걸 찾아는 문제였는데 발생 회전자계 속도가 동기 속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던 답이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 보고 문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준비가 다 되셔가지고 합격이 되신 분들 실기 바로 준비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약간 연습 단계에서 여전히 본 강의 어떤 연습의 일종으로 보셨다면 다음 회차에 필기 꼭 합격하시고 실기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